여러분은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오키나와 본섬에서 가장 좋아하는 뷰포인트에서 오키나와 바다를 보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년 이상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이 아내와 국제결혼해서 지금도 일본 오키나와에 정착해 살고 있는 남들의 해외 경험이 풍부하다고 생각하는 국자아재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일본에 살면서 정말 가장 힘든 게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 좀 해볼까 하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랑 좀 오해를 좀 풀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라든지 화가 나는 거, 아니면은 일본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 이제 국제아재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영상을 굉장히 많이 올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뭐 일본에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막 죽을 것처럼 힘들어서 그렇게 생각들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다라는 거. 제가 유튜버로서 그냥 여러분들께 일본에 대한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고요, 맞을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좀 재미있게 풀어보려고 하는데, 너무 또 제 영상을 진지하게, 너무나 진지하게 봐주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네. 편하게 그냥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니, 일본 생활하면서도 좋은 것도 많고 행복할 때도 많고 그래요. 왜 그런 게 없겠습니까?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오늘은 제가 이제 일본에 살면서 정말 어떨 때 제일 힘들고 화가 나는지 이 부분을 또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물론 이제 부정적인 얘기입니다만 오늘도 뭐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떠들었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융통성도 없어서 답답하다, 뭐 일본이 굉장히 느리다, 행정 서비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구리다, 뭐 여러 부분들을 얘기했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한국보다 부족하고 느리고 막 이렇습니다. 일본 사람들 답답해요, 사실. 근데 그런 거는 뭐 약간의 스트레스 내지는 좀 짜증 정도지, 막 진짜 나를 힘들게 하거나 진짜 나를 화나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일본에 살면서 제일 진짜 화가 나거나 너무 힘들 땐 이런 거예요. 일본을 리딩하고 있는 리더들, 정치적인 리더, 뭐 정치가들일 수도 있고, 행정 관료들, 높은 사람들, 아니면은 이제 기업체, 이제 경제 리더들이죠. 뭐 기업체라든지, 우리가 흔히 갑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갑을 그런 리더들로 보고, 을을 그냥 일반 서민들, 국민들, 소비자들을 을로 표현했을 때, 이 갑들이 을을 너무 무시해요. 너무 말도 안 되게 을을 갖고 노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럴 때 제가 정말 화가 나고요. 또 일본 국민들도, 을들도 그렇게 무시당하게끔 생각하고 사과하고 행동을 합니다. 이런 이제 맞물려 있는 갑과 을을 봤을 때 굉장히 답답하고 화가 나요. 여러분들 사기를 쳐도요, 사기꾼이 어떤 대상을 사기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준비를 합니까, 하물며. 근데 제가 뭐 사기라는 표현을 써서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만, 진짜 여기 그 일본의 리더들이 서민들이라든지 국민들 그리고 소비자들을 정말 어떻게 저렇게 쉽게 생각하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면, 여러분들 성인이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 나쁜 마음 먹고 컨트롤하려면 굉장히 쉽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생각도 굉장히 어리고 아이들이 성숙하지 않고 경험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한 대학생 정도만 되면 이제 자기 생각도 있고 똑똑하고 머리에 든 것도 있고 자기의 어떤 생각들도 이야기를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마치 성인이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을 다루듯이 그렇게 정부 관료들이나 리더들 혹은 또 어떤 기업이 소비자들을 그렇게 다룬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화가 나냐면, 제가 그 초등학생 유치원생들에 끼어 있단 말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냥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지만, 저는 외국인이거든요.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인들은 어떻습니까? 뭐 문제가 있으면 그거 얘기하고 표현하고 표출하고 항의하고 항거하고 컴플레인하고 해서 그것들을 하나 둘씩 잡아 나가고 고쳐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에서
일본에서는 그런 힘이 없어요. 일본 사람들이. 이게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세뇌가 되고 과거부터 계속 이런 군국주의라든지 전체주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본 사람들이 변했는지 모르겠고, 아니면은 뭐 일본의 사무라이 문화라든지 자신의 이야기를 했을 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날카로운 칼날이 목을 쳐버리는 그런 사무라이 시대, 그런 시대의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다 맞는 말일 거예요. 그리고 또 미 군정이 일본을 지배해서 일본을 통치할 때 일본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고민이나 생각이나 저항 의식을 갖지 못하도록 하려고 세뇌를 많이 하고 3S라 그래서 스포츠, 섹스, 스크린, 그러니까 스포츠 사업, 영화 사업, 섹스 산업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서 우미나 정책을 썼다, 이런 역사적 배경도 뭐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간에 일본 사람들은 괜찮을 수 있지만 한국 사람인 저는 제가 그 초등학교 그 을 틈에 끼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피부로 느낄 때 굉장히 화가 납니다. 사실 그것이 제가 일본 살면서 굉장히 힘든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정말 일본 사람들은 본인의 생각과 감정과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국민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표현했을 때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온다거나 이지매를 당한다거나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다라든지 그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표출을 못해요. 그러니까 늘 억압돼 있고 억눌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좀 기형적인 쪽으로 표출이 된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는 굉장히 엽기적인 그런 사건 사고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물론 한국도 되게 엽기적인 어떤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만 일본에서는 상당히 한국에 비해서 그런 엽기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억눌렸던 그런 것들이 이상하게 기형적으로 표출되는 그러한 하나의 예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오타쿠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취미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 취미 생활이 자신의 삶을 지배해버리는 거죠.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뭐 한국에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취미 생활 하잖아요. 뭐 낚시를 즐긴다거나 자동차 동호회도 있고 등산 동호회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자신의 취미를 합니다. 그냥 저 친구는 굉장히 낚시를 너무 좋아해 뭐 이런 거지. 오타쿠라고 이런 단어는 없잖아요. 오타쿠. 자신의 억눌린 그러한 감정을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성적인 헨타이라 그래서 변태라고 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그래서 일본 사람들 가만히 보면 되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억눌려져 있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엽기적으로 혹은 기형적으로 표출이 된다. 이런 것들을 제가 살면서 느낍니다. 그럴 땐 약간 소름이 돋을 때도 있어요.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에 살면서 그런 부분이 제일 힘들고, 그렇지만 제가 막 그렇게 말도 안 되게 국제화제가 일본에 사는 게 막 죽을 것처럼 힘들어갖고 일본을 떠나야 돼,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한국 분들에게 또 일본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저의 짧은 경험과 식견이고 아주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그렇게 들려드림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일본에 대한 정보도 드리고 또 재미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니까 너무 심각하게 봐주진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제가 일본에서 살면서 가장 힘든 점 오늘 얘기했고요. 국제화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